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양자 컴퓨터랑 암호화폐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구글이 윌로우라는 새 칩 발표하면서 또 한 번 암호화폐 시장이 좀 들썩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자료들 보면서요, 이 양자 컴퓨터가 진짜 암호화폐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핵심을 좀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진짜 위협이 뭘까, 또 막을 수는 있을까, 이런 궁금증들 저희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양자 컴퓨터 나오면 비트코인 같은 거 채굴 엄청 쉬워져서 가치가 막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셨어요. 근데 자료들 보니까 이건 생각보다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을 먼저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학계 분석을 보면요. 양자 컴퓨터가 채굴에 쓰는 그 해시엄수 계산이잖아요. 그걸 지금 컴퓨터보다 압도적으로 빠르게 풀지는 못할 거다. 이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물론 그로버 알고리즘 이런 말 쓰면 비트코인 채굴 속도가 이론상 2배 정도 빨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뭐랄까? 양자 컴퓨터가 RS의 암호 깨는 그 쇼어 알고리즘처럼 막 지수적으로 빨라지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죠. 아, 네네. 쇼어 알고리즘과는 다르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애초에 발행량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채굴 난이도도 계속 조절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로 공급이 확 늘어서 가치가 폭락한다.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채굴 속도 문제는 뭐랄까 시스템 안에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암호화폐 업계가 진짜로 좀 주목하고 어쩌면 두려워하는 그 위협은 다른 데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해킹 문제입니다. 이게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어요. 현재 암호화폐 거래할 때 보안 핵심이 공개키 암호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면 공개된 지갑 주소로 누가 코인을 보내면 나만 가진 개인 키로 그거 열어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이죠. RSA 같은 암호가 지금 안전한 이유가 아주 큰 소수 2개를 곱하는 건 쉬운데 그 결과 숫자만 보고 원래 소수 2개를 찾아내는 거, 즉 소인수분해. 네, 그 소인수분해나 이산노구 문제 같은 특정 수학 문제가 현재 컴퓨터로는 사실상 풀기가 너무 어렵다는 데 기반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바로 이 쇼어 알고리즘이라는 걸 써서요. 이런 문제들을 이론적으로는 아주 훨씬 빠르게 풀 수 있다는 잠재력이 있어요. 와. 이게 만약 현실이 되면 그냥 순식간에 개인 키가 노출되고 그럼 자산이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이야. 그래서 허드슨 연구소의 아더 허먼 같은 분이 이게 시간 문제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고요. 개인 키가 그냥 노출될 수 있다니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그 시간 문제라는 게 얼마나 빨리 올 수 있는 위협인가요? 당장 내일부터 걱정해야 하나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측은 좀 다양합니다. 구글 같은 곳에서는 빨라도 한 10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른 전문가들은 최소 10년에서 길게는 한 20년, 30년까지도 보더라고요. 아, 기간이 꽤 지네요. 네. 그리고 설사 좀 빨라서 한 5년 안에 기술이 나온다 해도 그 사이에 암호화폐 생태계가 또 대응할 시간이 있다는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생각해야 할 게 현재 양자 컴퓨터는 아직 정말 초기 단계예요. 그 극좋은 상태 유지하려고 거대한 냉각 시설이 필요하고 운영 비용도 엄청나거든요. 네, 뉴스에서 보면 거의 건물 크기더라고요. 맞아요. 건물 하나가 그냥 거대한 냉장고인 셈이죠. 그래서 아직 이게 상업적으로 확실히 성공할 모델이 딱 나온 게 아니라서 생각보다 발전 속도가 더딜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렇군요. 아직은 좀 시간이 있다는 거네요. 그럼 위협이 있다면 당연히 방어책도 준비하고 있겠죠? 양자내성 암호, PQC라고 부르던데요. 이 기술은 뭔가요? 네, PQC, 그러니까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이게 바로 양자 컴퓨터 시대를 대비하는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양자 컴퓨터로도 풀기 어려운 그런 새로운 종류의 수학 문제들, 예를 들면 격자 기반 문제 같은 걸 이용해서 새로운 암호 시스템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양자 컴퓨터가 아무리 빨라도 못 풀게끔 아예 문제의 종류를 바꾸는 거죠. 미래에도 안전한 암호를 만들려는 노력입니다. 양자 컴퓨터용 방패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암호화폐의 가장 큰 특징이 탈중앙화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이 PQC라는 새 방패를 도입하는 데는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탈중앙화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은행 같은 중앙 집중형 금융기관은 결정만 하면 비교적 빨리 보안 시스템을 싹 업그레이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결정하면 되니까. 네. 근데 암호화폐는 그게 아니죠. 네트워크 참여자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많은 노드들의 합의가 필요해요. 이 합의 과정이라는 게 시간이 꽤 걸릴 수 있고요.
또 기존에 쓰던 암호 방식으로 저장된 자산들을 이 새로운 PQC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옮기는 거, 이것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고 혹시라도 데이터가 잘못될 위험도 있고요. 확실히 그 합의 과정이나 마이그레이션 과정이 쉽지는 않겠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미 꽤 오래전부터 2011년부터 양자 컴퓨터 위협 이야기가 나왔다는 맞아요. 생각보다 논의는 일찍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PQC 도입 연구를 꽤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일부는 벌써 PQC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암호화폐를 내놓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살아있는 유기체 같다고 보기도 하거든요. 아, 살아있는 유기체요? 네. 외부 환경이 변화하거나 위협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스스로 진화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백하고 실질적인 위협이 눈앞에 닥치면 결국에는 커뮤니티가 합의를 통해서 필요한 변화를 받아들일 거다. 이런 기대가 큰 편입니다. 결국 지금 상황은요. 모든 걸 뚫으려는 양자 컴퓨터 창하고 그걸 막으려는 PQC 방패 사이에 정말 치열한 기술 개발 경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 먼저 더 완성도 높은 기술을 내놓느냐. 그런 싸움이죠.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양자 컴퓨터의 등장이 암호화폐에 미치는 진짜 위협은 채굴보다는 해킹 쪽이고 그 시기는 아직 좀 불확실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는 수준이라는 거. 그리고 이에 대한 방어 기술로 PQC가 개발되고 있지만 암호화폐 특유의 탈주황상 때문에 이걸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또 다른 어려움이 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암호화폐의 가장 큰 강점인 탈중앙성이 이 기술 전환기에는 오히려 독특한 도전 과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강점이자 약점이 동시에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과제를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앞으로 암호화폐 생태계의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만약에 정말 미래에 PQC가 암호화폐 보안의 표준이 된다면요. 그 전환 과정 자체가 지금의 암호화폐 생태계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진 암호화폐가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더 잘 적응하고 살아남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